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뭘 살펴보냐? 이전 그 폭등론자들도 있지만은 약간 폭락론자들도 있어요. 조심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외국계 유명한 사람들인데 국내의 그런 전문가들보다는 또 외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들어보는 거고, 더 조심하자 그런 겁니다. 조심하자. 조심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딥시크 사태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폭락을 했었어요. 폭락을 해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다시 또 반등을 하더라고. 반등을 했고, 특히 나스닥은 좀 많이 반등을 했는데 이 필라델피아 이쪽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오르려면 한참 걸릴 것 같네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제 빅테크 폭락 사태 이후로 이제 반등에 성공한 상황에서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마크 큐반,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인데 마크 큐반. 이 친구가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가로 유명해요. 하여튼 요만데 경고를 한 거야. 투자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했다. CNBC에 나와가지고 큐바는 빅테크 조정 장세가 길어질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다. 이 공격적인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현금 보유 비중을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현금을 보유하라. 마크 큐바는 그 CNBC 인터뷰에서 최근에 증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상당 부분을 현금에 맞췄다고 합니다. 딥시크 쇼크에 따라서 빅테크 폭락 상태를 두고 지금 당장 저가 매수를 감행해야 할지 단순한 일시적 조정으로 봐야 할지 고민했는데 아직은 그냥 섣부르게 행동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고 강조를 해요. 이어서 밤사이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그 AI 관련 종목들이 일찍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은 당분간 조정 장세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신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또한 딥시크의 모델 개발 비용과 그 관련된 정보들이 이 정확한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을 하고요. 지금은 한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기 너무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큐바는 AI 모델의 비용이 줄어들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그 IPO가 부족을 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평가를 해요. 큐바는 이제는 단순히 그 자금은 최대한 많이 조달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분은 좀 약간 스톱할 것 같아요. 투자를 스톱하고 잠시 현금을 가지고 상황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그 헤지펀드 거물로 알려져 있어요. 스티븐 코엔 그 포인트 72 최고 경영자인데 주식 투자들에 의해서 경고에 나섰다. 이분도 경고에 나서네요. CNBC에 보니까 스티븐 코엔 그 CEO가 미국 증시가 이미 고점에 도달했거나 몇 달 안에 한계점을 마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달 안에 한계점을 마주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스티브 코엔 CEO는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집권 2기에서 공격적인 관세와 이민 제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은 올해 미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이 소비자의 지출을 억제할 것으로 내다보는데, 또한 이민 제한 정책으로 노동의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이 고용 시장도 좀 악화될 거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그 관세와 이민 정책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점을 상쇄하거나 심지어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요.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는
2.6% 수준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상반기 2.5에서 하반기에는 1.5%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하반기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목표하는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내 총생산 GDP 감소와 함께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이 고용률 둔화를 목격하게 될 거다, 이렇게 또 전하는 겁니다. 이미 미국 증시가 정점을 찍었을 확률이 높고,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몇 달 안에는 그곳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대대적인 증시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본다. 거의 고점 찍고 지금 거의 막 거품 버블 상태 아니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참 좋지 않네요. 하여튼 스티븐 코엔도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좀 신중히 말하는 또 마크 큐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조정은 받을 것 같아. 조정은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폭락까지는 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또 들어와요. 막 크게 폭락했다가 다시 또 반등했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갔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한번 폭락 한 두세 번 맞아버리면은 멘탈 깨지고 여러분의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보면은 야, 이거 주식 투자가 쉽지 않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또 느끼더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가 매수, 다들 뭐 폭락하면 저가 매수 좋아하죠. 근데 이게 잘 맞으면 좋은데 저가 매수 샀는데 더 떨어지는 거야.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여러분? 난 싸다고 샀는데 웬걸 지하 1층을 더 하는 거야. 또 샀어. 또 지하 2층.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겪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단가 계속 뭐 떨어지겠지만은, 여러분의 계좌는 계속 녹아 내려가겠죠. 어느 정도 멈추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샀는데, 계속 횡보하는 경우예요, 횡보. 지금 삼성전자가 그 꼴이잖아요. 계속 박스권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횡보를 하니까 이거 힘든 거야. 그래도 저점에서 잡으면은 그나마 좀 심리적으로 괜찮은데 이게 지속되니까 굉장히 지겨워하는 거죠. 야, 이거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고민스러워하는 분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 투자는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돼. 그거는 뭐 자기만의 원칙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무슨 뭐 규정이라고 해나? 룰은 없어요. 룰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특정한 기간까지 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목표로 할 것인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의 자금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걸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여러분만의 투자의 그 룰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세요. 상대방이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유튜버가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나와서 뭐 교수, 뭐 애널리스트, 뭐 전문가 막 다양한 부류가 많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다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아. 주식 예측이 거의 신의 영역이잖아요. 못 맞춥니다. 네, 못 맞추기 때문에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소신 있게 하세요. 소신 있게. 그리고 절대로 무리한 자금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급전, 특히 급전 갖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정말 비춥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